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알게 돼서 요즘 계속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곳에서 3개월의 부트캠프 과정을 마치고 3개월이요? 너무 짧다. 지금 현재 호주 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인데 실력의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고 회사가 재택이라 좋은 점도 많이 있는 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워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한 나머지 바로 옆에 사수가 없고 혼자 많은 것을 배우며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힘이 들고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느껴 문의드립니다. 라고 이제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번 현재 6월에 여행 계획이 있어서 비대면 수업이 6월 15일 이후로 언제쯤 계획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2달 반 정도 걸려요. 그 다음 수업이 열릴 때. 제가 그 수업 퀄리티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은 제가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날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에너지도 학생들한테 전달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 기초 수업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걸리면 이제 그 전 수업이 끝나고 한 주 정도 제가 그 수업 이후에 그 날에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업이 받는데 보통 한 9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9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네요. 그리고 2번 커리큘럼을 봤을 때 기초에서는 자바, 안드로이드, PHP를 주로 교육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제 현재 회사에선 이 스택들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실력 향상이 많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2번에 대한 답변은 일단 팀노바에 이제 그 배우시는 현업 개발자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업 개발자분들 중에 정말 파이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루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드로이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팀노바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고 뭐 전자정부 막 프레임워크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다양한데 팀노바는 일반적인 지금 기존에 배우셨던 이제 단가반 뭐 호주 쪽에 있는 부트캠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든 어디 있든 부트캠프는 보통 단가반으로 스킬 위주로 좀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현업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쪽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데도 1년씩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학원도 1년 교육이 일반적인데 이게 진짜 2개월, 3개월 만에 개발자를 만든다. 이거는 학생들의 희망사항에 좀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현업에 가면, 글쎄요,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팀노바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든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내는 게 대학의 기본 시스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교육이 보통 한 4년 정도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저희는 이제 사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사교육인데 이제 좀 대학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왜냐면 대학 교육에서는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 중 40%에서 50% 사이는 전공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낙오가 되면 잘 못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게 많아서 팀노바가 딱 지향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향하고 있는 그 포지셔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트캠프도 아니에요. 신병훈련소 같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뭐 빠르게 해서 현업에 보낸다 이건 아닌데 그 현업에 특화는 시키고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검색하고 분석하는 수업은 사실 대학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인데 대학원에서도 특정 장르에서만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것도 좀 학술적으로 가기보다는 현업에 특화시켜서 실제 많이 쓰는 테크닉 위주로 교육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은 사실 인공지능 쪽으로도 많이 가고 파이썬으로도 많이 갔고요. 노드.js 전혀 팀노바에서 제가 메인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해서 가요.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 개발자랑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중을 보고 세분화된 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뭘 하든 빠르게 적응해서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자가 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팀노바가 잘 맞으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하는 포지션에 조금 특화시켜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팀노바는 단가반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임금이 센 편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연봉 5천 이상만 돼도 그 사람들의 그 연봉에서는 상위 2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봉 7천 정도 가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소위 이제 팽이라고 하죠. FAANG. 걔네들처럼 뭐 페이스북, 뭐 애플 뭐 이런 되게 초인류 기업에서 주는 연봉에 비교될 만한 곳이 이제 쿠팡이나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에서 주는 그 기본 연봉에 보다 저희가 이제 더 높게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연봉 7천 넘는 친구도 어제 있고, 그렇게 계약 연봉 자체가 그렇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곳에서는 이 친구가 가진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향하신다면은 팀노바는 꽤 괜찮죠. 사실은 대학에서 지향하는 지향성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더 현업 중심이고 실무에서 쓰일 만한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커리큘럼은 이대로 절대 안 가고요. 응용 2단계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세분화가 돼요. 얘네를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는 요새 파이썬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이렇게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보통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타입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개발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타입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자바는 타입을 전형적으로 잘 지켜주면서 객체지향적인 특징도 잘 잡아주고, 그래서 지금 요새 막 인기 많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역사 중에 객체지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적 특징을 가장 교육하기 쉽고, 타입도 되게 명확하고 규칙도 어느 정도 좀 강하고, 이런 측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자바가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아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좋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연결하기도 편하고요. 안드로이드를 교육하는 이유는 운영체제의 어떤 구조부터, 여기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PHP는 Node.js나 뭐 다른 걸로도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파이썬도 괜찮고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이제 PHP만큼 또 쉬운 게 또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가볍게 처음에 보는 연습, 기초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통 16주에서 17주 정도를 교육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PHP보다 안드로이드 이런 애들보다 사실 저는 항상 좀 포괄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이제 워낙에 iOS 개발도 하고, 필요하면 안드로이드 개발도 하고, 필요하면은 뭐 서버도 뭐 파이썬도 하고, 필요하면 그냥 다 하거든요. 제 제자들도 응용 2단계에서 뭐 일렉트론 하는 친구도 있고, 루아 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언어도 그냥 막 하거든요. C랑 C++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좀 계속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거에 계속 적응시키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교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는 그 사람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거 보면 이제 쫄지 않죠. 그리고 프레임워크 분석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면은 이게 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몇 시간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보통 기초에서는 3-4시간 정도 하고요. 응용 2단계는 뭐 길 때는 뭐 10시간 가까이 할 때도 있고, 짧으면은 한 3-4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떤 식으로 할애하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어떻게 졸업생들 실력까지 향상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위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느 정도 확정 판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아침 9시부터
뭐 저녁까지는 아니지만 오후 막 3, 4시까지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사실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은 같이 과제하고 선생님이 잘 모르면 이제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막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실습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 동안 상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질문이나 이런 이제 코칭을 실시간으로 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비대면도 청강 수업이 있나요? 비대면은 그 구조 특성상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청강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비대면을 청강을 하면 어중이 정말 안 좋은 의도로 팀노바 친구들이 워낙에 고연봉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만 사셨으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 좀 되게 잘하고 고연봉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공격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팀노바에 대한 공격이면은 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생각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많이 교육했던 학생의 이력서를 유출을 해서 공개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학생이 고연봉으로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서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냐고 그러면서 막 거기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학원 출신인 거 다 알고 뽑으시긴 했는데 학생 입장에선 좀 전혀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히 이렇게 그냥 섬찟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회사명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청강 왔을 때도 좀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 어떻게든 너 공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와가지고 저희들 막 되게 수업 때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녹취록도 공개하면서 아니 그런 일이 없다. 당신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선 좀 그런 정서가 좀 많다는 걸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고연봉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성과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다 보니 비대면 청강도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비대면 수업은 또 이렇게 제가 VOD로 학생들한테는 다 제공을 해요.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근데 만약에 그걸 악의적으로 막 그 상황을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가 한번 그렇게 한 2번인가 그 거짓 뉴스 이런 거잖아요. 가짜 뉴스 막 이런 걸로 제가 몇 번 선동당하고 괜히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쌍욕도 먹어본 적도 있고 그렇게 몇 번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공개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 하시면 좋은데 비대면 수업은 청강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스파르타식으로 매일매일 선생님이 코칭해 주시는 걸 원하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보통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나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0명 남짓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코칭은 기본적으로 1대1 코칭으로 하고 메인 수업은 같이 진행을 하고 질문을 같이 받지만 이제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실제 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본문에서 반복문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조건문에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코칭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해도 그 외적인 시간은 개개인이 질문하고 피드백 주고 중간중간에 검사해주고 이런 시간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 1일은 수업하는 날, 주 6일 정도는 거의 과외 못지않게 1대1 코칭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응용 2단계 학생들 보면 비대면 친구들 보편적으로 꽤 저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물론 오프라인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사실 팀노바는 응용 2단계 정도 수업 듣는 친구들은 완벽해요. 거의 완벽하고 이 완벽한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엄청나게 개발을 이미 많이 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응용 2단계 때는 이제 이 친구의 그 가진 특유의 매력들을 다 키워주고 이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코칭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 1단계 기초랑 응용 1단계랑 2단계는 목표가 다 달라요. 좀. 근데 응용 2단계는
지금 수업은 저만 하고 있고 제가 좀 섬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떤 친구들이 가진 좀 본질적인 문제들을 잘 찾아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봉이거든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공식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초봉이 5천부터 시작인 걸로 아는데 저희는 뭐 5,800, 이번에 5,800, 7,000 정도로도 가는 친구들이 나올 정도로, 물론 그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강한 중소기업, 이렇게 비전 있고 되게 카이스트 박사님이 대표이시거나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능력 되게 좋은 그 대표님이 있으신 곳만 골라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그 친구들이 받던 연봉은 뭐 돈 3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보통 연봉 오른 걸로 치면은 4천 넘게 오른 친구도 있죠. 뭐 3천, 4천 이렇게 오른 친구들 꽤 많아요. 팀노바 역사에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팀노바 교육은 왜 저 사람들이 뛰어나지? 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봐주는데 왜 잘하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 놓은 어떤 뭐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교육심리학적이죠. 교육심리학적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18년 동안 해온 그 노하우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고연봉자밖에 안 나오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죠. 아마 지금 보통 3개월 해서 들어가셔서 아마 버거우실 거예요. 근데 그 실전 근육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부트캠프를 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물론 이제 좋은 강사분을 만나셨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만난 강사가 다 최고의 강사라고 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있기는 한데, 보통 뭐 진짜 좋은 강사는 그 수업이 끝났을 때 이 친구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계관이 물론 처음 하니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 학생 입장에서. 그 학생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들었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거나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 부분에서 막 이렇게 미룬다든지 또는 현업 가서 배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의 강사는 제 기준에는 이렇게 좋은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강사, 그래서 머릿속에서 모호한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개발은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주일을 수업을 하더라도 큰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과제들을 설정을 해줘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에콜 40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의 재벌이 만든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얘네들도 유명해요. 유럽에서 유럽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도 많이 가고 3년제 교육기관인데, 근데 그곳에서도 기본이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더 먼저 생겼어요. 저희가 더 먼저 이런 과제로 하는 방식이 더 먼저 생겼고, 에콜 42보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는 건데, 그게 42단계 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해요. 되게 많은 단계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이게 가는 거고, 지금 한국의 사피거나 아니면은 그 서울 42 같은 게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되게 그런 교육이 훌륭하다고 해서. 근데 그 전에 팀노바는 이런 일주일 동안 수많은 과제들을 하고 그걸 도와주고 옆에서 맡길 때마다 도와주는 교육을 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크게 성장하고 싶고 특히나 엔지니어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과 상관없이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학습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우연히 발견하여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저도 되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자체를 하려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알고리즘 문제 푼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한국식 주입식 알고리즘 문제 풀이는 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구직할 때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오면서도 느꼈지만, 그런 문제 풀이 방식은 나중에 좀 워낙에 큰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트렌디하게 간 거지, 그 문제 푸는 방식은 저는 별로 이렇게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게 실제 개발 능력이랑 결부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큰 지금 잘 안 느는 거는 분명히 세계관이 일그러져 있을 거예요. 제가 관찰해본 그 단기간 교육받은 친구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세계관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IT 업계의 그런 기술의 흐름과 실제 IT 기술의 흐름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역추적을 해보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이거 봤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 있어요.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확실히 좀 이렇게 모호하거나 좀 일그러져 있을 때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자는 세계 어딜 가든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팀노바 개발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뭐 해외 쪽에서 뭐 많은 개발자들, 팀노바 개발자들 많이 컨택을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지금 엄청 맨날 회사 골라가고 일주일에 면접 제의만 막 4, 50개 받고 막 많은 친구들은 80개 받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해외 개발자도 예전에 몇 번 컨택했는데 영어 안 되거나 비자 문제 때문에 좀 힘든 거 제외하고는 개발 실력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거의 30년차 아키텍트 분한테 이렇게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친구 어떠냐고, 이 친구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되게 막 해주셨어요. 공부한 기간 대비. 이제 저희는 근데 한 1년 6개월 정도 하지만 실제로 수료까지 걸린 데는 중간에 막 학생들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고 이런 거 합치면 한 2년적으로 평균적으로 걸리거든요.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걸린다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기했다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사실 별의별 경우가 진짜 많은데, 팀노바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되게 잘 가지고 오셔야 결과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응용 2단계의 수준은 많은 곳에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되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업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업계가 아니에요. 그냥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냉정한 업계라는 건 현업 일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액팅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쪽에서는 뭐 연기자처럼 하면 개발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개발자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쪽 개발 쪽이 제가 좋은 게 아무리 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하하고 그래도 그냥 잘하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실력에 대해서 졸라 냉정해요. 힙합 같아요, 힙합. 나 가끔 보면. 그러니까 힙합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막 우리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그래도 이번에 랩 못하면은 저 사람 잘 못했다고 바로 냉정하게 평가 내리잖아요. 딱 그런 문화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막 예의 없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채용 시장을 보면 진짜 잘하면 이번에 7천 간 친구도 개발 경력이 하나도 없고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도 그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그냥 너무 잘하니까 그냥 80곳에서 그냥 면접 제의 오는 거예요. 연봉도 되게 높잖아요, 7천이면 한국 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이면 한국의 CTO들, 그 웬만한 스타트업 CTO 시작하는 그런 곳들 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고, 그중에 실제로 CTO로 들어갔고, 근데도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있는 사업가들은 자기 돈만 된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원숭이도 직원으로 쓸 판이라고. 원숭이가 일 잘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